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춰 서신 적 있으신가요? 세수를 마친 뒤 뺨이 당기고 눈과 잔주름이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느낀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을 바꿔야 하나? 시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나이 탓일까?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피부 노화의 진짜 이유는 값비싼 제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세수 한 번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고 뽀득뽀득한 감각을 깨끗한 신호로 착각하고 강한 세정제로 피부를 벗겨내듯 닦아내는 그 익숙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 장벽을 매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피부 연구 박사 이강산입니다. 올해 68,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들으시면 놀라십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피부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시죠. 저는 비싼 시술도 명품 화장품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세수 한 번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제 피부를 10년은 더 젊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부가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의 대부분이 사실은 잘못된 습관에서 온다는 겁니다. 특히 세안 습관이요.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시면요. 비싼 화장품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들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도 매일의 세수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복잡한 제품들을 사는 대신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를 되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퇴직 교사 69세 박영현 님이었죠. 박영현 님은 평생을 학교에서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아침마다 서둘러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뜨끈해야 개운하지 그래야 제대로 씻긴 것 같아. 그게 늘 입버릇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세수하셨지만 젊었을 땐 별 문제가 없었어요. 피부가 빠르게 회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자주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수 뒤엔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한두 시간은 지나야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화장을 하면 들뜨고 하루 종일 건조했죠. 저녁이 되면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결은 거칠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현 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제 피부 좀 봐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제품을 써야 할까요? 제가 얼굴을 자세히 봤을 때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땀은 붉고 피부결은 거칠었고 수분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박영현 님께 물었습니다. 세수하실 때 물 온도가 어떻게 되세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죠. 뜨거워야 제대로 씻긴 것 같아서요. 그래야 개운하고요. 그래서 저는 박영현 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뜨거운 물 대신 손등에 닿았을 때 미지근하다 느껴지는 미온수로 끼얹기 세안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세정제 대신 주방에 있는 한 가지 재료로만 아침 세안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순수한 꿀 한 스푼으로 세안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미온수로 얼굴을 적시고 순수 꿀을 아주 얇게 펴 바른 뒤 양치하는 3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미온수로 헹궈내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세수하고 나도 얼굴이 안 빨개져요. 그리고 당김도 덜해요. 예전엔 세수만 하면 뺨이 화끈거렸는데 이젠 그게 없어요. 2주가 지나자 홍조는 거의 사라졌고 당김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3주 후엔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화장이 덜 들뜬다고 하셨어요. 박영현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싼 화장품들을 써봤지만 소용없었거든요. 그런데 꿀 한 스푼이 제 피부를 되살렸어요. 그리고 지금 박영현님은 저보다 더 열심히 꿀 세안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하시면서요. 친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박영현님의 변한 피부를 보고는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답니다. 피부는 그렇게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괴롭히던 걸 빼주고 자연스러운 재료로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꿀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꿀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코코넛 오일, 식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피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이 세 가지 천연 재료가 어떻게 피부를 회복시키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피부 장벽을 지키고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앞서 박영현님의 이야기에서 꿀 세안을 잠깐 소개했는데 이제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세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꿀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보습제예요. 꿀의 가장 큰 특징은 섬유성입니다. 자기 무게의 20배 가까운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꿀을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해줍니다. 또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피부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해외 한 연구팀에 따르면 순수 꿀을 피부에 바르고 일정 시간 두었을 때 피부 수분 지표가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미온수로 얼굴을 먼저 적셔주세요. 그 다음 순수 꿀을 손가락 끝에 조금 덜어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펴 바릅니다. 두껍게 바를 필요 없어요. 얇은 막처럼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양치하는 동안 약 3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3분 동안 꿀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성분이 스며듭니다. 그 다음 미온수로 10회 정도 끼얹듯 헹궈내세요. 절대 손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그저 미온수를 얼굴에 흘려보내듯 씻어내면 됩니다. 이 작은 3분의 기다림이 피부의 수분을 잠궈줍니다. 일주일이면 세수 후 당김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후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3주 후엔 은은한 윤기가 돌아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수 꿀을 사용하세요. 첨가 향료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꿀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라벨을 확인해서 100% 순수 꿀인지 체크하시고요. 민감하거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처음엔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꿀 세안은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엔 화장이나 자외선 차단제 같은 유분기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꿀만으로는 세정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녁엔 뭘 써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재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세정과 보습을 동시에 도와주는 천연 재료예요. 코코넛 오일의 주성분은 중세 지방산인데 특히 라우르산이 풍부합니다. 라우르산은 피부의 세균 균형을 돕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 코코넛 오일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국내 한 피부과학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로 클렌징했을 때 화학 세정제에 비해 피부 장벽 손상이 40% 이상 적었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 클렌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코코넛 오일을 덜어 체온으로 녹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인데 손에 올려두면 금방 녹아요. 그 상태에서 얼굴 전체에 살살 펴 바르고
30초 정도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이때도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서 화장이나 노폐물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 다음 미온수로 충분히 헹굽니다. 15회에서 20회 정도 끼얹듯이 헹궈주세요. 혹시 끈적임이 조금 남는다면 순한 약산성 세정제로 한 번 더 가볍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온수만으로도 충분히 헹궈져요. 이 방식은 특히 화장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녹이는 데 좋습니다. 무엇보다 문지르지 않아서 피부에 마찰을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매일 사용하지 마세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일이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또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 후 잔여감이 느껴진다면 헹굼 횟수를 늘려보세요. 오일 양을 늘리는 대신 헹굼을 늘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도 순수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정제되지 않은 버진 코코넛 오일이 가장 좋아요. 첨가물이 없고 영양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자, 이제 아침엔 꿀로, 저녁엔 코코넛 오일로 세안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밀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식초 세안입니다. 식초는 피부의 산도를 회복시켜주는 천연 조절제예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인데 정상적인 피부의 산도는 4.5에서 5.5 정도입니다. 이 약산성 환경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나쁜 세균의 번식을 막아줘요. 그런데 세정제로 세수하고 나면 피부는 일시적으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세정제가 약알칼리성이거든요.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산도를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세안 후 피부가 당기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식초의 약산성이 이 균형을 빠르게 되돌려줍니다. 유럽의 한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희석된 식초로 세안 후 마무리했을 때 피부 산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식초 세안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수대야에 미온수를 담고 식초 한 스푼만 넣어 섞어주세요. 이때 식초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백식초도 괜찮지만 천연 식초가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희석한 물에 얼굴을 10초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담그거나 손으로 떠서 5회에서 10회 정도 끼얹어 주세요. 그 다음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만 제거하면 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면 자극이 너무 강해요. 처음엔 물 500ml에 식초 한 스푼 정도로 시작하세요. 따가움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고 깨끗한 물로 다시 헹궈내야 합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주 2회부터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격일로, 그 다음엔 매일로 늘려가면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피부는 기다림에 반응합니다. 또 하나, 식초 세안은 저녁 세안 후 마무리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세정제로 세수한 뒤 알칼리성으로 변한 피부를 빠르게 약산성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아침엔 꿀 세안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식초는 저녁에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세안 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는 게 수분을 가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아침엔 꿀로 수분을 잠그고 저녁엔 코코넛 오일로 부드럽게 클렌징하고 격일로 식초로 산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미온수와 기다림 위에 얹으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화학 성분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재료로 피부 장벽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비싼 제품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방에 있는 세 가지 재료와 조금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생활 루틴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간 관리예요. 피부는 세안 루틴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가 영향을 줍니다. 수건과 베갯니들 부드러운 소재로 바꿔보세요. 거친 섬유는 피부에 미세한 마찰을 일으켜 자극을 줍니다. 면 소재나 실크 소재가 좋아요. 그리고 최소 주 2회는 세탁해서 사용하세요. 수건과 베갯니대는 피지와 먼지가 쌓이기 쉬워서 자주 세탁하지 않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각질 제거는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너무 자주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것도 부드러운 방식으로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잠들 때 회복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고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푹 자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리터 이상, 가능하면 1.5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몸이 수분을 더 잘 흡수해요.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책상 위, 식탁 위, 침대 옆.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물이 싱겁게 느껴지신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보세요. 맛도 좋고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실내 습도도 관리해 보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주 변화 기록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4가지만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당김, 홍조, 들뜸, 결. 하루하루 느낀 점을 짧게 적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조명 아래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차에는 당김이 줄어들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주 차에는 수분감이 올라가고 피부 톤도 밝아집니다.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보여요. 기록은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보면서 계속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3주 후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한결 편안하고 건강해진 피부를 만나게 될 거예요. 피부는 꾸짖기보다 기다림에 반응합니다. 억지로 벗기지 말고 그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이 3가지와 미온수 그리고 기다림.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세수 한 번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뜨거운 물, 과도한 세정, 강한 마찰, 잦은 각질 제거. 이 작은 습관들이 피부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진짜 이유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안으로 꿀, 코코넛 오일, 식초 3가지 천연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꿀은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주는 천연 보습제예요. 아침마다 꿀 한 스푼으로 세안하면 하루 종일 당김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화장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내면서도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천연 클렌저예요. 저녁마다 코코넛 오일로 클렌징하면 문지르지 않고도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세정 후 알칼리성으로 변한 피부를 빠르게 약산성으로 되돌려주는 산도 조절제예요. 격일로 식초 희석수로 마무리하면 피부 장벽이 빠르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3가지를 미온수와 기다림 위에 얹으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당김이 줄어들고 홍조가 사라지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수분감이 올라가고 거울 속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현 님처럼 단 3주 만에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대신 미온수로, 세정제 대신 꿀로, 강한 클렌저 대신 코코넛 오일로. 이 단순한 변화가 피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세수 물의 온도를 낮추세요. 손등에 댔을 때 미지근하다 느껴지는 그 온도로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꿀 한 스푼을, 저녁엔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을, 격일엔 식초 한 스푼을 더해보세요.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이 아니면 개운하지 않다고, 꿀로 세수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과 강한 세정제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분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잦은 각질 제거는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고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마찰은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를 거칠게 만듭니다. 수면과 수분 부족은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이 모든 게 쌓이면 피부는 빠르게 늙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톤이 칙칙해지고 화장이 잘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습관이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미온수 세안과 꿀, 코코넛 오일, 식초 루틴은 피부 장벽을 지켜주고 수분 유지력을 높여줍니다. 적절한 각질 관리는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보습 타이밍을 지키면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3주 후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더 밝고 부드러워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화장이 잘 먹고 당김이 없고 피부가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요. 저는 68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나이를 믿지 않아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죠?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비싼 제품도 특별한 시술도 아니에요. 그저 세수 한 번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꿀 한 스푼, 코코넛 오일 한 방울, 식초 한 스푼.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온수로, 문지르지 말고 끼얹기로, 화학 세정제 대신 천연 재료로.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숨쉬게 만들 거예요. 일주일 후 당김이 줄어든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주 후 거울 속 피부가 한결 밝고 편안해질 겁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저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억지로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피부를 괴롭히던 것 하나를 빼보세요. 그리고 자연이 만든 재료로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안티에이징입니다. 오늘 세수 한 번을 다르게 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피부가 다시 젊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루틴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꿀 세안, 코코넛 오일 클렌징, 식초 마무리.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피부를 바꿀 겁니다. 일주일 후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피부가 편안하길 바랍니다.